Welcome, Money Mart. 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 사원 김광주입니다. 지난 1부에 이어서 오늘은 상세한 내용으로 진행될 2부 국민연금의 미래, 국민연금을 국민에게라는 슬로건으로 준비한 돈 파는 가게의 국민연금 제도 개선안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국민연금 제도 개선안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질문에 답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외국의 변천사를 그대로 따라가야 할까? 아니다. 우리의 환경과 앞으로 향후 예측 가능한 미래를 기준으로 국민연금은 바꾸어야 한다. 두 번째, 현재의 엄청난 적립금이나 적립 비율을 꼭 유지해야 할까? 아니다. 현재 엄청난 적립금을 이용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세 번째, 공적 보전 기능을 유지하면서 사적 유연성을 확대할 수 없을까? 가능하다. 이 세 가지 질문 그리고 이것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돈 파는 가게의 연금 제도, 국민연금 제도 개선안 2부를 상세하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순서는요. 첫 번째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향성 조금 전에 함께 이제 같이 보았지만 그 세 가지 질문에 따른 구체적인 방향성을 정리해 보고 그 다음 순서에서는 국민연금 제도의 현재 장점과 단점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장점은 더욱 확대시키고 발전시키고 단점은 축소시킬 수 있으면 좋겠죠. 자, 세 번째 항목으로는 제도 개선의 세부 내용, 개념과 기초 함께 나눌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보험료는 그러면 어떻게 분담하는 것이 좋을까? 예를 들면 근로소득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이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회사, 직장이 내는 것, 직원이 내는 것, 지금은 5대 5인데 이것도 조금 고려가 조정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임의가입자 있죠. 임의가입자는 지금 온전히 내가 본인이 다 100% 냅니다. 이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이것들을 중심으로, 이 내용을 중심으로 보험료 분담 살펴볼 것이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적립금 보증 옵션. 자,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이따가 이제 이렇게 내용을 쭉 설명해 나가면 적립금의 보증이 왜 필요한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중도 인출은 국민연금의 사적 활용성을 조금 더 확대하자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본 거고요. 연금 지급 방법,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연금을 지급받을 때 어떻게 지급받는 것이 좋을까를 좀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국민연금 제도 개선과 관련된 기타 내용들을 살펴볼 것이고, 자, 이렇게 이제 국민연금 제도가 개선되는 안, 저희 돈 파는 가게가 준비한 안에는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재정이 필요하죠. 즉 예산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국민연금 현재의 기금 적립금과 지금 현재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모든 노인분들께 지급되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대다수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 국민연금 제도 개선안에 특히 예산 부분에서 관여할 수 있을까? 당연히 이것들이 이제 변화되어야겠죠. 장기적으로는. 마지막 13번째에서는 전국민 기본소득제와의 관계. 자, 전국민 기본소득제는 우리에게는 아직 없는 제도입니다. 그렇지만 미래에는 충분히 검토되어질 만한 사안입니다. 이미 유럽에서도 이런 전국민 기본소득제가 이런 기본소득제와 관련된 이슈들이 왕왕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럽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의 미래에서도 이 전국민 기본소득제가 언젠가는 논의되어야 할 내용이다라고 생각할 때 이것이 국민연금과 또 기금적립금, 기초노령연금 등등의 어떻게 균형되어야 할까라는 점을 중심으로 오늘 국민연금 제도 개선안 상세한 내용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돈 파는 가게를 구독하는 당신은 정말 멋쟁이입니다.
국민연금 제도 개선 상세안은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중원부원이나 상세한 설명보다는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이 자료집 동영상을 잘 캡처하시고, 저는 가급적 좀 빠른 속도로 핵심 중심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좀 길어질 수 있는데 뭐 중간에 중단하셨다가 듣는다든가 등으로 조금 이제 스스로 편안하게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국민연금 제도 개선의 방향성입니다. 첫 번째는 국민연금을 정부와 정치가 아닌 국민이 주인 되는 연금으로 개설한다. 즉 국민연금을 국민에게. 두 번째, 기금 운용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강화한다. 기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간혹 이제 정치적인 입김에 쏠리는 현상 있었습니다. 또한 기금을 잘 운용해서 수익을 더 많이 내어야겠죠. 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기금 운용 본부가 더욱더 독립적이고 독립성에 바탕한 전문성을 키워야겠죠. 그래서 기금 운용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강화해야 한다. 세 번째, 현재의 국민연금 장점을 조정하고 단점을 개선한다. 네 번째는 다른 공적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춘다. 뭐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등등 지금 현재의 국민연금과 연금 지급 이후에도 제도가 서로 다릅니다. 운용 방식이. 형평성을 맞춘다. 다섯 번째는 기초노령연금 등 연관되는 지급제도와의 연금 재정 일원화를 추구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기초노령연금은 앞으로도 계속 정액될 것입니다. 한번 지급된 것을 중단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현금 가치가 계속 하락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초노령연금이 계속 정액될 것인데, 그렇다면 정부의 재정도 더 많이 요구되겠지요. 바로 이 부분에서도. 그렇다면 이것을 지금 현재 국민연금을 부담하는 보험료 부분에서 미리 지급하면 어떨까라는 것이 바로 이제 연금 재정 일원합니다. 여섯 번째는요, 현재 세대의 권리는 유지하고, 즉 은퇴를 하거나 국민연금 불입을 다 마쳐서 지금 국민연금 수령을 하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권리는 그대로 유지되어야겠죠. 다만 미래 세대의 부담은 없앤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이 국민연금 제도 본연의 취지를 잘 살려서 모든 국민들이 전생에 걸친 행복 추구권, 이것이 국민연금의 목적이죠. 본질적인 행복 추구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이 국민연금 제도 개선안의 방향성입니다. 자, 이제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하나씩 다시 살펴보면요. 국민연금의 지금 현재 기준의 장점, 존재 이유는 뭐니 해도 강제저축입니다. 강제저축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돈은 소비가 본질입니다. 본능이죠. 그래서 돈을 우리가 주어진 돈이 있다면 이것을 저축보다는 쓰기에 더 본능이 갑니다. 이것을 강제적으로 아주 일부분을 미래를 위해서 강제로 저축하는 기능이 없다면 아마 모든 국민이 어지간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최소한의 은퇴 준비조차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강제 저축을 하는 것이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 소득 분배 기능이 있습니다. 부의 불평등을 개선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은 많이 낼 수도 없고, 설령 많이 내는 사람은 적게 내는 사람의 보험료 납입 대비 연금 지급액이 비율이 떨어집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소득, 부의 불평등을 개선하는 장점이 있고, 세 번째는 보험이나 이런 사적인 연금 상품 대비 보상이 탁월합니다. 간혹 보험회사 쪽에서 국민연금 없어진다 또는 등등의 국민연금의 약점이나 단점을 부각시키면서 자신들의 상품을 마케팅하려고 하는데 다 틀렸습니다. 절대 지금 현재 국민연금이 보험회사에서 파는 사적연금 상품 대비 탁월합니다. 그 점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국민연금 40년 가입 기준 소득 수준별 수익비를 보면 최소 1.4배입니다. 이때는 이제 소득 상한액 449만 원을 기준할 때요. 그리고 최대 4.5배입니다. 소득
하한액 29만 원을 기준으로 할 때 그렇습니다. 오른쪽에 이제 표는 바로 40년 가입 기준 수익 비율을 월 평균 소득과 수익 배수로 나누었는데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최소 1.4배, 최대 4.5배입니다. 즉 많이 내는 사람의 수익 배수는 떨어지고 적게 내는 사람의 수익 배수는 크게 높습니다. 물론 이제 40년 가입 기준이고 실제 2017년을 기준으로 하면 국민연금 가입 연수가 뭐 이것의 절반도 못 미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동일 연금을 지급받았다라고 할 때는 이 수익 비율이 시중의 사적 연금 상품보다 탁월하다 꼭 기억하시고요. 또한 국민연금은 명목 가치가 아닌 실질 가치 보장을 합니다. 이게 소득 대체율 적용을 할 때 이렇게 한다는 건데 예를 들면 20년 전에 100만 원이었던 사람이 20년 후 만약 연금을 지급받을 때는 그 소득 대체율 기준을 20년 전에 100만 원으로 하지 않고 20년 동안 현금 가치가 하락된 부분을 반영해서 예를 들면 그것이 약 지금 현재 200만 원이라고 한다면 200만 원의 소득 대체율을 적용해서 지급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럴 뿐만 아니라 연금을 지급하게 되면 또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 인상해서 지급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명목 가치가 아닌 실질 가치를 보장한다. 이것은 사적 연금 상품은 죽었다 깨나도 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종신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국민연금의 장점은 사적 연금 상품 대비 탁월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네 번째는 막대한 규모의 적립금이 장점입니다. 그렇지만 단점이기도 하죠. 자, 이러한 막대한 규모의 국민연금 적립금을 통해서 우리 주식시장 같은 이제 자본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합니다. 즉 주가가 너무 하락하면 연기금,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들이 동원돼서 일부러 이제 좀 적극적인 매수를 하죠. 뭐 이런 등등이 장점이 있고 또한 이 기금 운용 규모의 경제, 기금이 크면 클수록 운용하기가 오히려 편안합니다. 이게 포트폴리오 분산을 투자 대상에 대한 분산도 훨씬 잘할 수 있고 다만 뭐 결론적으로는 잘해야겠지만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라는 거죠. 또 뭐 기업의 스튜어드십 코드 유도 등 이 국민연금 기금이 큰 기업들, 주식회사들의 자본, 이게 주식 투자를 통해서 이렇게 어떤 의견을 낼 수 있는 그 권리를 확보함으로써 그 기업이 좀 더 좋은 기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국민연금이 가진 장점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꼭 뭐 장점만 있는 것은 물론 아니죠. 그래서 반대로 이제 단점을 살펴보면 이것들은 이제 개선 대상인데 결국은 고갈된다. 이것이 가장 큰 단점입니다. 이것은 결국 이제 폭탄 돌리기죠.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이 폭증될 것이고 지난 일부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게 부가 방식으로 전환할 때는 월 소득의 25% 이상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어야 하는 엄청난 폭탄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고갈이라는 것을 늦추는 것에 우리 국민연금 제도의 개선에 목적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단점은 보험료가 계속 인상이 됩니다. 적립 방식을 유지한다고 할 때 당장 11%라고 하고 나중에는 17.2%까지 계속 올려야 한다. 이것이 이제 현재의 국민 제도가 가진 또한 단점이죠. 세 번째는 가입자의 자금 유동성입니다. 어쨌거나 기업이 도와주든 정부가 도와주든 어쨌거나 이 국민연금 보험료는 누가 냅니까? 내가 내는 건데 중도 인출도 급한 자금, 긴급한 자금을 땡겨 쓸 수도 없고 가입자 사망 시에도 냈던 연금 보험료를 제대로 못 돌려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실이. 이런 것들이 가입자의 자금 유동성을 제약하고 있다. 단점이고요. 네 번째는 다른 공적 연금과의 형평성이 떨어진다. 다 알고 계신 것처럼. 다섯 번째는 막대한 규모의 적립금. 자, 이것을 앞에서 저는 장점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또한 단점이기도 하죠. 이 압도적인 지급 배율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자칫하면 정치가 개입되어서 나쁜 의도로 이 기금을
이용할 수 있다. 기업의 경영에 지나치게 관여할 수 있고 또한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등등이 이 막대한 돈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이것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또한 안타깝게도 이 기금 운용 수익이 다른 나라의 연기금 운용 수익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좀 저조한 편입니다. 이 부분 역시도 단점에 해당이 되겠죠. 궁극적으로 가장 큰 단점은 바로 이 미래 세대와 현재 세대 등등 이 국민 간의 갈등과 불만을 증가시킴으로써 이 국민연금이 우리 하나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데 크게 또 장애물이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 국민연금이 가진 단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국민연금 제도의 이러한 장단점 등등의 또 제도 개선안의 방향성 등을 참고로 세부 내용을 조금 이렇게 살펴보면 첫 번째는 개념입니다. 자, 국민연금의 앞으로의 방향성은 단순하게 공적연금이라기보다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합한 이 퓨전 스타일의 연금이 되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희 돈파는 가게에서 준비한 국민연금 제도 개선안의 컨셉이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 공기업인 즉 국민연금관리공단, 이 공단에서 판매하는 개인연금 상품이 되면 좋겠다. 예를 들면 지금 연금저축펀드나 보험 또는 IRP 계좌 같은 것들을 증권회사에서 또 금융회사에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이 국민연금, 개선될 국민연금은 이 공적과 사적연금이 퓨전 스타일로 만들어져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이라는 공기업에서 판매하는 일종의 개인연금 상품이면 좋겠다. 자, 이런 개념으로 먼저 정리해 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개념으로 이제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두 번째 기초. 자, 그래서 판매 및 관리 주체는 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판매를 하고 관리는 그럼 누가 하냐? 바로 가입자 본인이라는 거죠. 즉 지금 현재 사적 연금 상품들의 관리는 누가 합니까? 가입자 본인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민연금 관리는 누가 합니까? 국민연금 기금관리본부, 기금본부에서 하죠. 운용본부에서 하죠. 그렇지만 이것을 이제 관리는 가입자 본인이 하도록 하자. 그래서 가입자 본인이 펀드도 선택하게 하고 변경하게 하자. 그럼 이분들이 어떻게 조금 이제 자신의 국민연금을 잘 관리하려면 본인의 힘만으로 부족하다면 뭐 독립투자자문사 등 이런 전문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또 제도를 보완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입은 지금처럼 모든 소득자는 의무 가입을 합니다. 왜? 강제저축이 있어야 우리의 최소한의 미래 은퇴 자금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소득이 없는 사람은 물론 지금처럼 임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 보험료 납입은 어떻게 할까? 월 소득의 10% 정도가 아마 추계를 하면 적정하지 않을까. 자, 이렇게 바뀔 때 그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았고요. 이때 이 보험료 납입 월 소득의 10%는 지금 이제 국민연금은 자신의 월 소득만큼 월 소득의 10% 지금 9%를 다 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소득이 많은 사람이 유리하죠. 그래서 지금의 국민연금 역시도 실제 소득을 기초로 국민연금에 대한 소득 기준액을 정한 다음에 상한과 하한을 설정하고 있는 것처럼 이 국민연금 그 부분은 마찬가지로 계속 적용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험료 분담, 보험료 분담이 중요하죠.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한번 이제 살펴보시면 보험료 분담, 이 소득 분배 기능을 바로 보험료 분담에서 넣자. 자, 이 소득 분배 기능은 지금 현재 이 국민연금에서는 보험료 분담에서 넣지 않고 어느 쪽에서 넣냐 하면 연금을 지급할 때 소득 분배 기능을 도입시켜서 연금을 지급합니다. 그러지 말고 이 보험료 분담을 보험료를 낼 때 그때 소득 분배 기능을 넣자.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직장에 다니는 근로
소득자는 지금 일률적으로 근로자와 회사가 각 50%를 내죠. 이것을 소득, 그 근로자의 소득 및 재산을 참작해서 차등으로 분담하자. 예를 들면 이제 신입직원 같은 경우에는 월급이 적죠. 그러면 이 기업 분담금은 한 70%로 하고 이 월급이 적은 직장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분담액은 30%로 하자. 이 자체가 소득 분배 기능이라는 거죠. 또 반대로 고임금, 소득이 연봉이 높은 사람은 본인이 한 70% 부담하게 하고 국민연금 보험료 총액을, 그 다음에 30%는 기업이 부담하게 하자. 이것이 바로 보험료 분담 그 과정에서 바로 소득 분배가 일어나게 하자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떤 직장을 기준으로 할 때 그 직장에서 지금 현재 50%를 부담하는, 지금 현재 총 재직 근로자에 대한 50%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담하잖아요. 그 총액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직원의 소득과 재산 참작할 수 있다면, 이 부분은 재산을 참작해서 차등 분담하면 보험료를 내는 그 과정에서 바로 소득 분배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재산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월 300만 원 근로자는 각각 50%를 내고, 월 200만 원 근로자는 근로자가 40%, 기업이 60%를 내고, 월 400만 원 근로자는 근로자가 60% 내고 기업이 40%를 내는 등등, 이렇게 한번 샘플 예시를 들어보았습니다.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는 모든 사업자, 기타 소득자를 포함합니다. 프리랜서 포함. 이 소득자 및 정부가 각 50%를 기준으로 소득 및 재산 상태에 따라서 차등 분배하자. 자, 이것도 지금 현재 사업 소득자, 본인 소득자는 본인이 다 내야 돼요. 100%. 그죠? 본인을 다 내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는 이것을 지금 현재 기업하고 하는 것처럼 소득자 및 정부가 각 50%를 낸다라고 전제하고 앞에서 이제 직장인의 경우를 살펴본 것처럼 소득 및 재산에 따라서 조금 차등으로 분담을 해보자. 그래서 보험료를 내는 과정에서 소득 분배 기능을 도입하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정부가 개인 사업 소득자에 대한 보험료 분담을 일정 부분 한다라는 거죠. 이따가 이제 앞에도 말씀드렸고 이따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런 재정들은 바로 지금 현재 지출되고 있는, 정부가 지급하고 있는 기초 노령연금 등을 활용해서 당겨서, 이분들이 지금 일하시는 분들은 언젠가 기초 노령연금을 받을 겁니다. 언젠가 받을 그 돈을 이분들이 보험료를 낼 때 미리 땡겨주자, 이런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이 사업 소득자, 또 이 다음 페이지에서 살펴볼 임의가입자들에 대한 정부의 보조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찬가지로 이 임의가입자는 지금 먼저 우리가 주부 같은 경우 소득이 없는 자, 임의가입자는 본인이 직접 내잖아요. 이건 역시도 가입자 및 정부가 각 50%를 낸다는 것을 먼저 기준하고 재산 정도에 따라서 차등으로 분담한다. 이 역시도 소득 분배 기능 앞에 이유와 같습니다. 다시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 분담금에 대한 재원은 이 미래 세대에 대한 기초 노령연금 재원으로 대체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임의가입자나 아까 자영업 등등의 정부 보조가 들어가면, 이 보험료에 대한 들어가면 그분들이 나중에 은퇴한 이후에 기초 노령연금은 없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해하면 재정에 대한 예산에 대한 부분은 쉽게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부 분담금 지원 대상 가입자의 경우에는 기초 노령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혹은 연령에 따라서 분담한 금액만큼 감액한다. 예를 들면 지금 일은 하고 있지만 곧이에 은퇴할 사람들의 경우에는 기초 노령연금이 완전히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은퇴할 시기까지, 기초 노령연금 수급을 할 시기까지 몇 년이 남았느냐의 정도를 감안해서 현재의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한 분담액을 좀 조절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궁극적으로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기초 노령연금 제도가 폐지된다. 지금 받는 분들은 받으시고, 지금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분들은 미래에 받을 그 돈을 지금 자신의 국민연금 보험료의 정부 보조금, 정부 분담금으로 미리 지급받음으로 해서 불려나가면
나중에 기초노령연금을 안 받는 것보다 오히려 좋을 수 있다. 그러면 그때 정부의 재정 역시도 훨씬 오히려 부담이 경감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덟 번째는요, 적립금 보정 옵션인데, 이 적립금 보정 옵션이 그래서 왜 필요하냐 하면, 아까 이제 이 국민연금 개선안을 공적연금 플러스 사적연금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 결국 우리가 개인이 가입하는 연금저축 펀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결국 개인이 이제 투자를 해야겠죠. 투자를 해야 된다면 손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적립금 보정 옵션이 필요하다. 연금을 지급할 때 가입 기간에 따라서 납입원금 대비 적립금에 대한 최소 보정 비율 보장이 필요하다. 자, 이 비율은 예를 들면 10년 납입의 경우 150% 등등의 보정 비율이 필요한데 이것은 좀 논의가 필요하겠죠. 또한 이것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즉 100% 민간이 부담하는 근로소득자의 경우는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지금과 해서 100% 민간이 부담하잖아요. 또 반대로 정부가 보조하는 사업소득자나 기타 소득자 포함 이미 가입자에 대한 보정 비율은 좀 달리 적용해야겠죠. 즉 민간이 다 100% 부담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한 최소 보정 비율은 좀 높이고 또 정부가 도와주는 분들에 대한 보정 비율은 좀 낮춤으로 예를 들면 민간이 100% 부담하는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10년 납입 150% 보정이라 하면 정부가 보조하는 사업소득자 및 이미 가입자에 대한 보정 비율은 10년 납입 기준 120% 이렇게 좀 차등을 하면 조금 균형이 있지 않을까. 보조금을 왜냐하면 민간은 근로소득자는 정부의 보조를 일찍 못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차등을 두면 좀 균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국민연금의 사적 활용성 부분에서 중요한 것이 중도 인출이죠. 자, 이렇게 이제 지금 현재 중도 인출이 전면 금지되어 있는데 참고로 이제 개인형 퇴직연금 IRP 같은 경우 중도 인출 조건은 이렇습니다. 무주택자, 집이 없는 사람의 본인 명의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또 본인이나 가족의 6개월 이상의 요양, 그 다음에 가입자의 파산 또는 개인회생, 그 다음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인데 이 같은 경우에 지금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중도 인출이 가능해요. 그렇지만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이보다 조건은 더 단단해야겠죠. 제한되어야겠죠. 그래서 엄격하게 적용을 하는데 최소한 본인이나 가족의 6개월 이상의 요양, 즉 장기 요양 등이 사건이 발생할 때 이런 일이 발생할 때는 중도 인출이 필요하지 않을까. 왜? 자칫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낸 보험료를 이렇게 치료비로도 쓰지 못한다면 이것은 크게 잘못되었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IRP의 중도 인출보다는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했지만 최소한 장기 요양 등에서는 중도 인출이 허용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때 중도 인출금의 범위가 중요한데 자, 본인 부담금 총액 범위 내에서 즉 정부가 도와주는 부분도 있고 또 기업이 지원하는 부분도 있을 것인데 이 중도 인출금은 순수하게 내가 낸 돈 범위 내에서 좀 일정 비율로 제한하면 이 국민연금의 목적에 맞게 중도 인출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중도 인출을 받는 기간 동안에는 아까 이야기드린 최소 보정 비율, 이 최소 보정 비율이 기준이 되는 이 가입 기간에서는 중도 인출을 했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최소 보정 비율을 가입 기간에서 제외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또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까 생각을 가집니다. 연금 지급 방법에 있어서는 연금이 이제 지급됩니다. 그러면 두 가지 것을 제안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지금처럼 안정형 상품에 전환한 후에 종신으로 지급합니다. 사실은 지금은 안정형 상품이 아니죠. 왜냐하면 기금에서 운용하니까 일종의 국민연금 기금을 큰 틀에 있어서 투자성 자산이라고 본다면 연금 지급도 결국 투자성 자산에서 계속 운용한 수익으로 또 다른 사람이 내는 연금 보험료 또 지금 적립되어 있는 연금 기금에서 계속 이제
쓰는 개념인데 지금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 제도 개선 안에 따른 연금 지급 하나의 상품이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이 지급받을 때는 안정형 상품으로 전환한 후에 종신 동안 지급받는 방식이 있고요. 그 경우에는 매년 물가 인상률을 반영해서 연금을 정액하자. 반대로 이런 경우, 즉 나는 매년 물가 인상률을 반영하는 것보다는 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운용하겠다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선택하도록 해보자. 즉 실적 운용 정기금 배당이다. 연금 지급 이후에 적립금 보정은 없습니다. 이때는 연금 지급 이후 적립금 보정은 연금 지급 개시됐으니까 정기금 배당에서 또한 뭐 실적 운용을 하더라도 위험형 자산 비중은 이 국민연금의 그 목적에 따라서 조금 자산 비중은 일정 비율로 제한해야겠죠. 예를 들면 IRP 같은 경우가 뭐 70% 주식형 자산 이렇게 제한하고 이것도 없어지겠지만 뭐 그런 것처럼 국민연금도 막상 이제 지급이 시작된 이후에는 실적 운용이 가능하지만 위험형 자산 비중을 제한하는 쪽으로 좀 접근하면 좋겠다. 또한 이게 실적 운용 정기금 배당을 선택했더라도 연금 지급이 개시된 이후 일정 연령이 도달하면 그때는 무조건 안정형 자산으로 전환하고 그때부터 종신지급 의무화 하면서 매년 물가 인상률을 반영하여 연금을 정액하면 좋겠다. 즉 우리가 실적 운용을 뭐 평생 하기 힘들잖아요. 나이가 계속 고령화되면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설령 실적 운용 정기금 배당을 선택하더라도 연금 지급을 일정 연령이 도달, 예를 들면 80세부터라든지 그때는 의무적으로 안정형 상품으로 전환한 다음에 종신지급 의무화하고 대신 매년 물가 인상률만큼 연금을 정액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나누어 보고요. 자, 11번째입니다. 이제 많이 왔죠. 기타 3층 보장제도의 재정비하자. 즉 우리가 이제 은퇴 이후에 자금을 첫 번째 1층 자산은 뭡니까? 기본 보장이라서 지금 이제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이고, 두 번째 이제 회사에 다니는 퇴직연금 2층, 마지막 3층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 개인연금, 사적 뭐 연금저축이라든지 IRP라든지 연금보험 등을 가입하는 것이 은퇴 이후에 3층 보장제도인데, 이것이 지금 이제 저희가 제안하는 연금제도 개선안을 토대로 1층, 2층, 3층 간에 좀 유기적인 관계가 되어질 수 있도록, 밸런스가 맞아질 수 있도록 해 나가면 좋겠다. 따라서 또 이제 국민연금 역시도 기타 공적연금과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쪽에 조금 더 많이 고민을 해주면 좋겠다. 자,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12번째, 이제는 이제 예산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예산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바로 현재의 기금 적립금을 쓰자는 거죠. 그리고 기초 노령연금도 변화가 될 겁니다. 첫 번째, 이제 기금 적립금을 보면 아무래도 기금 적립금은 감소 후 언젠가 고갈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방식으로 바뀌면 국민연금 보험료 유입은 크게 줄어들고 지출은 계속 증가하겠죠. 그래서 자, 현재 수급자, 현재 연금 지급을 받고 있는 분들은 납입 완료자 포함 이런 경우에는 기존 방식을 적용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계속 가입자, 지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고 있고 임의 가입자 포함한 이분들의 경우에는 기존 방식을 할 것이냐, 신규 새롭게 바뀌는 연금 제도를 선택할 것이냐 선택권을 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고갈 이후, 지금 현재 연금 기금이 언젠가 고갈되겠죠. 고갈 이후의 연금 지급은 정부에서 보장해야겠죠. 왜? 지금 받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를 치면. 또한 그러기 위해서 지금 현재 기금, 이 막대한 기금 운용본부를 독립기구화하고, 지금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예속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좀 독립기구화해서, 그렇다면 더욱더 전문화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운용 수익률을 좀 향상시키는 쪽으로 좀 도모하면 기금 적립금의 감소 이렇게 시간도 조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는 기초 노령연금인데,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초 노령연금은 계속 올라갑니다.
올라가기 때문에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분들은 그대로 받으시면 돼요. 기존 방식 적용. 그렇지만 지금 기초노령연금을 지급 대상이 아니고 연금보험료를 지금 계속 납입자, 임의가입자 포함하는 경우에는 이 장래에 받을 기초노령연금을 지금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 분담, 정부 분담금으로 받는 것이 훨씬 좋겠다. 그렇게 해서 불려나가서 대신에 나중에 그만큼 기초노령연금을 안 받는 거죠. 그것이 저는 훨씬 정부 재정도 이롭고 우리 개인들의 이렇게 또 연금을 불려나가는 쪽도 훨씬 이롭다는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이제 기초노령연금 수급이 개시되는 잔여기가 남아있는 앞으로 이제 기초노령연금이 수급이 개시될 때까지 시간들이 많이 남은 분들이 많죠. 예를 들면 지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고 있는 일하는 분들은 그 기간까지 남아있는 기간을 토대로 현재 연금 보험료에 대한 정부 분담금을 이제 감액하는 거죠. 정부 분담금만큼 감액하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즉 지금 현재 미래 세대는 국민연금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늘려주는 대신에 다음에 기초노령연금을 안 받거나 또 보조금을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한 보조를 받은 것만큼 감액하자는 거죠. 반대로 이제 기업이 분담한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국민연금 보험에 대한 이 보정 비율, 원금에 대한 보정 비용을 상대적으로 높여줌으로써 형평성을 추구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전국민 기본소득제와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 전국민 기본소득제는 지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본소득제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모든 국민에게 빈곤선 이상으로 살기에 충분한 월간 생활비를 아무런 조건 없이 지급하는 제도가 국민 기본소득제입니다. 상당히 생소하죠. 또 이것은 너무 포퓰리즘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건데 생각해 보십시오. 4차 산업, 향후 4차 산업이 가속화되면요. 이 4차 산업 로봇이 주도하는 인공지능 등등으로 이것은 큰 거대 자본가들이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거대 자본은 비대화되고 대신에 일자리가 소득이 감소합니다. 당연히 소득 불평등과 부의익 불균형이 확대되면 이것은 그렇게 많은 대량 생산 로봇과 AI를 활용해서 서비스 상품을 많이 만들어내는 기업가한테도 그것을 소비할 사람이 없으면 장사가 안 돼요. 서로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에게 최저한의 소득을 지급해서 최소 생계도 가능하게 하고 소비 활동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이 4차 산업이 주도할 미래에 상호 윈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소득제가 논의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종의 지금 기초노령연금도 기본소득제와 비슷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의 기초노령연금 재원 앞으로 계속 증가하겠죠. 이것은 국민연금 보험료의 정부 분담금으로 보조하거나 또는 향후 도입이 가능한 전국민 기본소득제의 재원으로 전환하면 좋겠다. 자, 이런 생각도 함께 나누고요. 자, 이제 정리입니다. 돈 파는 가게에 국민연금을 국민에게라는 슬로건으로 돈 파는 가게가 준비해본 국민연금 제도 개선안 정리. 먼저 알려드릴 것은, 먼저 이제 아시고 계셔야 할 것은 저희가 준비한 이 개정안에 소요될 재정 계산, 이 재정 계산, 즉 예산 등등의 미스매칭이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저희가 이런 것을 계산하고 자료를 볼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큰 틀에서 아까 우리가 세 가지 방향성을 토대로 국민연금 제도가 개선돼야 된다는 공감대가 있다면, 첫 번째, 외국의 사례를 그대로 따라할 필요는 없다. 각국의 경제 형편이 다르고, 특히 시대와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자. 두 번째, 현재의 엄청난 적립금은 언젠가 고갈됩니다. 언젠가 고갈되는 것에 목적을 두고 그것을 단지 연장하는 것에 급급한다면 국민연금은 누더기 연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즉, 고갈 시점이 다가올수록 미래 세대의 보험료 부담은 증가하고 특히 고갈 이후에는 엄청난 부담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금 고갈을 늦추기보다는 적극 활용하는 것에 지혜를 모아야 하는 이유겠지요.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의 명시적인 보정, 지금 뭐 국민연금에 대한 보정을 명시적으로 해라 정부가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것은 저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 즉 국민연금 외에도 공공부채가 급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에는 국가 신인도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정부가 보증하면 뭐합니까? 유럽의 사태들 보십시오. 정부가 재정이 파산하면 보증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 안대로 저희 생각대로 바로 국민연금의 사적연금 기능을 강화해서 그 운용 책임을 정부가 도와주고 보조하고 관리와 운용 책임을 개인에게 이관시켜주는 것이 훨씬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국민연금 제도 개선안 돈 파는 가게에 함께 구체적으로 상세 내용을 나누어 보았는데요. 어떻게 좀 공감이 되시나요? 매일매일 친절한 재테크 돈 파는 가게는 오늘 또 돈 되는 정보를 배달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단지 돈 되는 정보뿐만 아니라 돈에 저희들의 마음을 담아 드리기 원합니다.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유익했거나 공감이 되신다면 뭐 좋아요는 물론 구독하기 꾹 눌러주셔서 앞으로 또 새롭게 공유하는 많은 정보들도 빨리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